대체 누가 감히 내 며느리를 무릎 꿇게 만든 거야. 70대 시아버지 박종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자신이 20년간 거래해온 은행의 VIP 창구에서 평소 무심했던 며느리 이수정이 떨리는 몸으로 무릎을 꿇고 있었던 것이죠. 지점장과 한 고객이 그녀를 향해 쏟아내는 모욕적인 말들, 그리고 그것을 묵인하는 은행 직원들의 모습. 이 순간 박종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가족에게 무관심했는지를.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박종수는 오늘도 변함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62세의 현직 공무원으로서 아직도 정정한 몸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동시에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자도 활발히 하고 있었죠. 30년 넘게 성실히 공직 생활을 해온 덕분에 안정적인 수입과 함께 부동산 투자로 제법 괜찮은 자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인근 지역은행의 VIP 고객으로 대우받고 있었어요. 공무원 연금과 부동산 임대 수입, 그리고 주식 투자까지 다양한 수익원을 갖고 있던 박종수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안목이 뛰어나 지난 몇 년간 상당한 수익을 올리기도 했죠. 오늘은 통장 정리와 새로운 금융상품 상담을 위해 은행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며느리 이수정이 이 은행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지만 평소 며느리와는 그리 가깝지 않은 관계였기에 굳이 인사를 나누려 하지는 않았죠. 아들 박민호와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지만 박종수는 며느리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의는 지키되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거든요. 공직자로서의 원칙적인 성격과 부동산 투자자로서의 냉철한 판단력을 갖춘 박종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감정보다는 이성을 우선시하는 편이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그저 아들의 배우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그의 이런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박종수는 VIP 창구로 안내받았습니다. 담당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상담을 시작했죠. 어떤 상품에 관심이 있으신지요? 직원의 질문에 박종수는 차근차근 자신의 요구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정기예금 만기가 다가오고 있어 재투자 방안을 검토하고 싶다고 말이죠.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박종수가 덧붙였습니다. 새로 매입을 고려하고 있는 상가 건물이 있어서 자금 조달 방안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어요. 담당 직원은 박종수의 자산 규모와 신용도를 확인하며 최적의 상품들을 제안했습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박종수의 시선이 문득 안쪽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유리 파티션 너머로 뭔가 이상한 광경이 보였거든요. 누군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시선이었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 더 자세히 보게 되었죠. 잠깐만요. 박종수가 담당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직원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그쪽은 지점장님과 고객분이 상담 중이십니다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박종수의 눈에는 그것이 단순한 상담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30년 공직 생활과 부동산 투자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온 박종수는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호기심이 생긴 박종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상황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종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며느리 이수정이었던 것입니다. 평소 무심했던 그였지만 우순간만큼은 충격을 금할 수 없었죠. 박종수의 말에 지점장과 고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라는 말을 듣자 지점장은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아, 그러시군요. 하지만 이것은 저희 은행 내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지점장이 어물어물 대답했지만 박종수는 이미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정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박종수는 놓치지 않았어요. 평소 단정하고 차분했던 며느리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박종수의 가슴 한편에서는 뭔가 불쾌한 감정이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30년 공직 생활에서 쌓인 권위가 묻어났죠. 지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객님과 저희 직원 사이에 작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해결하고 있는 중이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박종수의 눈에는 이것이 단순한 오해로 보이지 않았어요. 왜 오해를 해결하는데 직원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오해라고 하시는데 그럼 왜 제 며느리가 저런 자세로 있어야 하는 겁니까? 박종수의 질문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때 고객이 끼어들었습니다. 이 직원이 저에게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고객을 고객으로 생각하지 않는 태도였어요. 중년 남성의 목소리는 거만함으로 가득했죠. 그래서 지금 사과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의 말투에서 박종수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종수가 이수정을 바라보자 그녀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박종수는 며느리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게 되었죠.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굴욕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눈동자에 가득했습니다. 박종수는 그제서야 이 상황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무례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박종수가 고객을 향해 물었습니다. 고객은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그것은 제가 요청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고 저에게 반말까지 했습니다라고 답했죠. 하지만 그의 말에는 확신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박종수는 30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약간의 권력이나 고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을 위축시키려는 사람들 말이죠. 그리고 지금 그의 며느리가 그런 사람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야겠군요. 박종수가 지점장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은행의 오랜 고객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점장은 점점 곤란한 표정이 되어갔어요. 박종수의 기세에 압도당하고 있었거든요. 지점장은 박종수의 당당한 기세에 당황하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고객님 하지만 그 고객은 오히려 더욱 기세등등해졌죠. 이 직원이 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무시하는 태도였습니까? 박종수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고객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제가 대출 상담을 요청했는데 이 직원이 서류가 부족하다며 다음에 오라고 했어요. 그것도 반말로 말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박종수의 경험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수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객님, 제가 반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대출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 부족해서 안내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어요. 하지만 고객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지금 거짓말까지 하는 거요. 이런 직원을 두고 어떻게 은행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고객이 지점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점장은 점점 곤란한 표정이 되어갔죠.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가 직원 교육을 다시 시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수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과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지점장이 박종수에게 설명했습니다. 고객님께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셔서요. 박종수는 이 말을 듣고 더욱 어이가 없었어요. 공개적으로 사과라니. 그것도 무릎을 꿇고 말입니다. 잠깐만요. 박종수가 지점장을 제지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과를 시킨다는 것이 이런 방식입니까? 직원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과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죠. 지점장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고객님께서 강하게 요구하셔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박종수는 이런 변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럼 고객이 요구하면 직원의 인격까지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때 고객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이 은행의 중요한 고객입니다.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의 말에 박종수는 더욱 화가 났어요. 고객이라는 지위를 남용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그러시다면 저는 어떤 고객인지 아십니까? 박종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점장이 갑자기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박종수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VIP 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박종수입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순간 사색이 되었어요. 그제야 VIP 창구에서 상담받던 그 고객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아, 그 박종수님이셨군요. 지점장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황이 급박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박종수의 분노는 이미 정점에 달해 있었거든요. 20년 넘게 이 은행과 거래해왔고 현재 예치금만 수십억 원입니다. 또한 저 직원은 제 며느리입니다. 박종수의 말에 고객과 지점장 모두 더욱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점장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은행의 최고 VIP 고객의 며느리를 이런 식으로 대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지점장은 급히 이수정에게 어서 일어나세요라고 말하던 중 박종수가 얘기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 파악하고 싶습니다. 지점장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자신이 평소 모시던 최고 VIP 고객의 며느리를 이런 식으로 대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박종수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점장이 급히 허리를 굽히며 사과했습니다. 몰라 뵙고 신뢰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박종수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어요. 이제야 사과한다는 것 자체가 더욱 화나게 만들었거든요. 지금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박종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해서 태도가 바뀌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럼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며느리는 계속 이런 일을 당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고객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의 기세가 한순간에 사라졌죠. 그게 아니라 그가 변명하려 했지만 박종수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수정 씨, 일어나세요. 박종수가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이수정이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무릎에는 바닥에 닿아있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박종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이런 굴욕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박종수가 이수정에게 말했습니다. 이수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 고객분께서 대출 상담을 요청하셨는데 소득 증빙 서류가 부족해서 추가로 준비해 오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제가 고객을 무시한다고 하셨어요. 이수정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계속 소리를 지르시더니 지점장님을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지점장이 어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와서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고객님께서 공개 사과를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박종수는 이런 설명으로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공개 사과라고 해서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이때 박종수는 뭔가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잠깐만요. 이런 일이 처음입니까? 그가 지점장에게 물었어요. 지점장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실은 그가 말을 망설이자 박종수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이군요. 박종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어쩔 수 없이 고백했어요. 이 고객분께서는 종종 저희 직원들에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편입니다. 종종이라고요. 박종수가 되물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더욱 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고객은 상습적으로 은행 직원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알면서도 왜 제 며느리를 이런 식으로 대한 겁니까? 고객이 급히 변명했습니다. 저는 정당한 서비스를 요구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박종수는 이미 이 사람의 정체를 파악했어요. 은행이라는 공간에서 자신의 고객 지위를 남용하여 직원들을 괴롭히는 전형적인 진상 고객이었던 것이죠. 박종수의 분노는 이제 정점에 달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이런 사람 때문에 굴욕을 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은행이 그것을 묵인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이제 정확히 알겠습니다. 박종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30년 공직 생활에서 쌓인 결단력이 담겨 있었어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지점장과 고객 모두 박종수의 단호한 어조에 긴장하기 시작했죠. 박종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먼저 본점 고객센터에 연락하겠습니다. 그가 번호를 누르자 지점장이 급히 말렸어요. 고객님, 저희가 잘 해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박종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점 고객센터죠. 박종수가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저는 박종수입니다. VIP 고객이고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어요. 상대방도 박종수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직원이 고객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도록 강요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박종수가 상황을 설명하자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것도 상습 민원 고객 때문에 말입니다. 박종수의 말에 지점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죠. 전화를 끄는 박종수는 이번에는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센터에도 신고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고객이 급히 끼어들었어요. 고객님, 이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박종수는 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과하다고요. 박종수가 고객을 향해 말했습니다. 제 며느리를 무릎 꿇게 한 것은 과하지 않고 이것이 과하다는 말씀입니까? 고객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당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박종수는 금융감독원에도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직원의 인권 침해와 은행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어요. 20년간 이 은행을 믿고 거래해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실망스럽습니다.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분노가 담겨 있었죠. 전화를 마친 박종수는 이수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다. 박종수의 말에 이수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이렇게 보호해 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때 박종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며느리에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말이죠. 7년 동안 같은 집에 살면서도 그녀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가족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정아, 박종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일이 또 있었니?
이수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녀의 말에 박종수는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박종수는 즉시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지금 당장 은행으로 와라.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급함이 담겨 있었어요. 수정이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알아야겠다. 아들도 아버지의 심각한 어조에 놀란 듯 했습니다. 30분 후 민호가 급히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해 주자. 그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아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는데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민호가 자책하며 말했죠. 박종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한다. 사흘 후 은행 본사에서 감사팀이 내려왔습니다. 박종수의 민원이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본사에서도 인지했기 때문이었죠. 감사팀장은 베테랑 임원으로 이런 사건의 전문가였습니다.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라는 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문제의 고객은 지난 2년간 무려 15차례나 은행 직원들에게 민원을 제기했던 상습 민원인이었던 것이죠. 그중 대부분이 허위이거나 과도한 요구였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점장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직원들의 희생을 강요했다는 점이었어요. 감사팀은 해당 고객과 지점장을 불러대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CCTV 영상과 녹음 기록을 통해 그날의 상황이 정확히 재현되었죠. 고객이 이수정에게 했던 모욕적인 발언들과 무릎 꿇기를 강요한 과정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격 모독이며 허위 민원입니다. 감사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객은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증거는 명백했어요. 결국 은행 측은 해당 고객을 허위 민원 및 직원 인격 모독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였죠. 지점장 또한 직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고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는 이유로 보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은행원 생활에서 이런 치욕적인 처분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이 직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수정에 대한 처리였습니다. 은행 본사에서는 그녀에게 정식으로 사과했을 뿐만 아니라 본사로의 발령을 제안했어요. 당신 같은 성실하고 원칙적인 직원이 필요합니다라는 본사 임원의 말에 이수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의 억울함이 한순간에 풀리는 기분이었거든요. 박종수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가족에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죠. 수정아, 박종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했다. 박종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아가, 너는 누구보다 강하고 올곧은 사람이야. 앞으로는 내가 더 관심을 갖겠다. 이수정은 그동안 시아버지에게서 들어본 적 없는 따뜻한 말에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6개월 후 이수정은 본사에서 새로운 부서의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녀의 성실함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였어요. 무엇보다 더 의미 있는 변화는 가족관계였습니다. 박종수는 매주 손주를 돌보며 이수정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오늘 회사는 어땠니? 박종수가 퇴근한 이수정에게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이수정도 시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렇게 가까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그녀가 말했죠. 그날 이후 이수정은 박종수를 아버님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저녁 식탁에서 온 가족이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박종수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그저 혈연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보호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기에 늦지 않았다는 생각에 감사했습니다. 평온한 저녁, 손주의 웃음소리와 함께 진정한 가족의 행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